개인회생 신청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률에는 최대 95%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채무를 많이 탕감받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를 보면 90% 이상 채무를 탕감받은 분들이 전체 사건 중에 4.9%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20명 중에 1명 정도만 90% 이상 탕감받고 있는 거죠.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90% 이상 채무를 탕감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0% 이상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개인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재산을 다 지켜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은 지켜주니까 그것보다 많이 갚아라, 이런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은 모든 재산을 다 말하거든요. 통장 잔고, 보험해약 환급금, 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그 보증금, 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게를 하는 분들은 가게의 설비라든가 재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직금도 다 재산에 잡혀요. 이렇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의 총합을 내서 이것보다는 많이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90% 채무 탕감이 어렵겠죠.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 아주 적어야만 채무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만큼 내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원에서 매년 생계비를 정해줍니다. 최소한 생계비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쓰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가 많지가 않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143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143만 원을 빼고 한 달에 57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57만 원이 아니라 157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당연히 탕감받는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은 소득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추가해서 더 중요한 것, 실무에서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또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재산 관련해서 의뢰인이 저는 재산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어서 정말 10%만 갚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법원 실무에서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만 청산가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아닌데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최근에 사용한 대출금,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 부당한 사용이라고 보는 것들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인데도 그것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도박이나 사치, 낭비겠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법원은 지금도 주식 코인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면 그 손실금도 전부 다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적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여기에 더해서 대출금, 카드 사용 내역에서 부당한 지출 등 조건이 같이 맞아야지 변제금을 조금만 내고도 90% 이상 탕감받아 개인회생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소득 관련해서는 재산과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변제금을 많이 줄여서 조금만 내고 90% 탕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부양가족 수가 많아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인데요. 1인 가구는 143만 원이 생계비죠. 근데 2인 가구는 235만 원이나 되고요. 3인 가구는 30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고 하면 소득이 높아도 생계비를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변제금이 적어져서
탕감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 최대 90%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두 번째,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그런데 재산이 적더라도 내가 사용한 돈이 사용처가 부당한데 많이 쓰는 분들은 역시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소득은 반대로 내가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추가 생계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하면 역시 변제금은 작아져서 탕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